네, 21번이에요. 표는 가시광선 영역에서 관측되는 은하들을 허블의 은하 분류 기준에 따라 A, B, C로 구분한 것이고, 자, 여기서 뭐라고? 허블 은하 분류 기준에 따라 라고 했으니까 역시 뭐지? 뭐로 바꿔? 가시광선으로 바꾸나? 그 다음에 뭐로? 모양이나 형태로 구분을 했구나 생각하고 ABC로 구분한 것이다. 그림 가나다는 ABC 중 한 종류에 속한 은하들을 유형별로 순서 없이 나타낸 거라고 했는데 지금 보이면 가나다 모두 가운데 뭐가 보여요? 막대가 보이고요. 지금 은하에게 크기 순서대로 하시면 S, B, 스파이럴 바죠? A, S, B, B, S, B, C 정도로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죠. 밑에 A는 2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거 뭐죠? 타원 은하죠? B는 그냥 S만 있으니까 이건 정상 나선 은하. 정상 나선 은하. 그 다음에 C는 SB 들었으니까 이게 막대 나선 은하잖아요. 막대 나선 은하. 분류 방법. 자, 그래서 옳은 거 고르라고 했는데 A는 B보다 은하 전체에서 젊은 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타원 은하는 나선팔이 없는 거죠. 그럼 나선팔이 없으면 어때? 뭉쳐있을수록 늙은 별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별 많다. 틀렸죠. 가나다는 모두 막대 나선 은하다. 지금 그렇죠. 다 막대 나선 맞고 그 다음에 가는 SBA가 아니라 SBC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셔야겠죠. 그죠? 네, 그래서 니은만 골라주시면 되는 거. 이건 뭐 분류 기준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우리가 사진으로 주어졌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분류 유형으로 주어졌을 때도 각각 어떤 분류 기준으로 따라 분류했는지 그것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22번이요. 그림 가나다는 허블의 은하 분류상 서로 다른 형태의 은하를 가시광선 영역에서 관측한 것이다. 뭐 같은 얘기죠. 허블은 역시 모양으로만 분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가는 어때? 지금 이 문제에 그냥 허블의 은하 분류상 서로 나왔잖아. 그지? 그러니까 허블의 은하 분류 방법에 의해서만 분류했다고 그냥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므로 가가 뭐에 들어갈까? 나선팔이 전혀 보이지 않고 모양은 규칙하잖아. 이게 뭐지? 타원 은하에 들어가야 되고 타원 은하 중에서도 분류해라. 그럼 이 제로에 가깝지 않을까,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나에 보시면 희미하게 여러분 뭐가 보이고 가운데 이게 막대기가 보이잖아요. 막대기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에 들어가야 돼? 막대 나선 은하죠.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는 막대기 모양이 없으니까 얘는 뭐야? 정상 나선 은하라고. 정상 나선 은하. 가는 성간물질의 비율이 크다. 어때요? 우리 똘똘 뭉쳐있으면 성간물질 별로 없고 늙은 별이 많다고 했으니까 기억은 틀린 말이 되겠죠. 나는 늙은 별의 비율, 나에서 막대나선 은하에서 가운데 이 B 부분은 핵이잖아요. 핵 부분하고 나선 8 부분에 늙은 별의 비율은 A보다 B에 크다가 맞는 말이에요. 이거는 뭐 은하들의 보통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 잠깐 얘기해 볼까요? 우리 은하를 우리 은하요? 우리 은하를 이제 위에서 옆에서 보면 어떤 모양이죠? 자, 요렇게. 자, 원반 모양이잖아요. 가운데가 핵이죠. 핵 또는 팽대부라는 표현 쓰고요. 이쪽이 나선 8이거든요. 나선 8. 그 다음 바깥쪽 부분이 우리 헤일로였잖아요. 헤일로. 이렇게 얘기하시면 색깔로 선생님이 얘기할게요. 핵이라든가 이 헤일로에는 뭐가 많다? 늙은 별들이 많다. 이렇게 늙은 별들이 좀 분포한다. 그 다음 이제 나선 8에 젊은 별들이 분포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 딕은 나선 은하에 해당하는 것은 나와 다이다. 여러분 어때요? 지금 우리 적어놨잖아요. 나선 은하에 해당하는 것은 나와 다이다. 맞는 말이죠? 우리 은하와 형태가 가장 비슷한 것은 다가 아니고 우리 은하 어디에 들어가요? 막대 나선 은하에 들어갑니다. 자, 우리 은하는 어디 들어간다? 막대 나선 은하에 들어간다. 돼요? 그래서 니은, 디귿 골라주면 되겠죠? 23번이요. 다음은 어떤 학생이 허블의 은하 분류법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은하 A부터 F 중에서 막대 나선 은하를 찾기 위해 은하들을 순차적으로 분류하는 과정을 나타냈대요. 자, 여러 가지 사진을 줬어요. 사실 이거 보고 우리가 대충 쓸 수는 있죠. A 같은 뭐겠어요, 여러분? 타원 은하 맞죠? 타원. 그 다음 B는 막대 나선 은하 맞죠? 그 다음에 C는 정상 나선 은하, D는 불규칙, E도 역시 정상 나선, 그 다음 F도 막대 나선 은하로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빠르게 말은 했지만 여러분 아시죠? 다시 한번 볼게요. A가 뭐라고? 타원, B 막대 맞죠? 막대, 그 다음에 C는 정상, 그 다음에 D는 불규칙, 그 다음에 E는 정상이죠?
다시 F가 막대 나선 은하라고 일단 사진 보고 구분할 수 있는데 탐구 과정에서 뭐라 했냐면 가는 A부터 F 중 규칙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은하를 찾는다. 자, 여기다 적어볼게요. 그럼 누구 빼고 D 빼고 다 쓰셔야죠. A, B, C, E, F가 여기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가에 해당하는 은하 중에서 뭐가 있는 은하를 찾는다. 여기서 나선이 있는 은하겠죠? 나선팔. 그래서 니은에는 기억에는 이게 나선팔이 들어가면 좋겠어. 나선팔이 있는 걸 찾으면 누가 빠져야 돼? A가 빠져야죠. 그죠? 그래서 그 중에 빠지고 B, C, E, F가 여기 들어가겠지. 그 다음에 이제 나에 해당하는 은하 중에서 은하핵을 가로지르는 막대 모양의 구조가 있느냐? 그럼 막대기 있는 걸 찾으면 되니까 누구하고 누구? B하고 F를 골라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은 나선팔이다. 어때? 맞는 말이 되겠죠? 기억은 나선팔이다. 그 다음 가 과정에서 제외된 은하는 A하고 D이다. 아니죠. 가 과정에서 그 제외된 은하는 누구만 제외됐어? 우리 D. 불규칙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D만 제외됐죠? A가 아니죠. D만 제외됐어. 그래서 틀리고요. 그 다음에 다에 해당하는 은하는 B하고 F다. 네, 맞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탐구해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 과정을 한번 해보는 거니까 굳이 이런 과정이 아니어도 그냥 내용 처음에 그림 보고 구분할 수 있지만 하나씩 개껴 나갈 때 그 안에 누구누구 들어가는지를 한번 차근차근 따라해보는 거 수능에도 이런 식의 탐구 문제 나올 수 있고요. 이거는 내가 어림짐작해서 막 가는 것보다 주어진 자료들을 이제 여기서 이제 하라는 대로 요 다음에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해라 요 시키는 대로 이렇게 답을 찾아가야지만 거기에 맞는 보기들을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요령은. 자, 24번입니다. 그림 가는 어떤 은하의 가시광선 영상이고요. 나는 동일한 은하의 합성 영상. 가시광선과 전파 영상을 합쳤대요. 합성 영상 딱 보니까 뭐 보여요? 아령처럼 보이시죠? 우리 요 이름 써볼게요. C가 뭐였죠? 핵이었잖아요. 그 다음 B를 뭐라고 하지? Z. 원반에서 수직으로, 그지? 원반에서 수직으로 뻗어나온 강한 물질의 흐름. 우리 6평에서 별의 흐름이라고 해서 틀렸던 거. 기억나시죠? A는 로브였죠? 자기장. 그지? 자기장이 넓게 분포하는 지역을 우리가 로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결국 뭐예요? 특이은하 중에 전파은하를 본 거고요. 전파은하를 가시광선으로 봤더니 뭐처럼 보였어요? 우리 타원은하처럼 보였네요. 타원은하처럼. 그래서 이 은하는 퀘이사냐? 아니고 뭐다? 전파은하다. 전파은하다. 그 다음 B가 Z냐? 그렇죠. 요게 Z였죠. 그 다음에 전파는 C보다 A에서 많이 방출되냐? 전파 자체가 핵하고 핵하고 로브의 중에서 어디 더 많이 발출되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뭘로 봤을 때 가시광선과 전파 영상을 합친 거잖아요. 가시광선으로 봤을 때는 사실 뭐가 제일 정확하게 보인 거예요, 여기가. 거의 핵이 좀 밝게 보인 거고요. 전파로 봤더니 어디가 더 넓게 보였어요? 로브가 더 많이 이렇게 보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관측되는 걸로 봤을 때 더 강하게 관측되는 건 뭐라고? 그지? 로브에서는 전파는 C보다 A에서 많이 방출된다를 맞다고 생각을 하셔야겠네요. 그죠? 관측된 모습으로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내보내는 애들이 그걸 많이 내보내면 우리한테 그게 더 잘 관측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관측된 모습을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관측된 모습을 그대로 해석하는 거. 그래서 지금 보시면 디귿의 전파는 C보다 A에서 많이 방출됐느냐? 그렇지. C에는 사실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아무래도 핵 쪽이니까 에너지가 많겠지. 그래서 파장이 짧은 거. X선 쪽, 그죠? X선이나 이쪽이 좀 방출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로브는 사실 가시광선 영상에 보시면 거의 보이지 않죠? 여기는 이제 온도가 좀 낮은 거, 에너지가 좀 약간 작은 거, 그래서 이제 전파 쪽, 파장이 긴 쪽이 좀 많이 보인다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시죠? 그림 보인 거대로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25번이요. 그림은 어떤 충돌 은하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어떤 충돌 은하의 모습? 옳은 거 찾으래요. 충돌하기 전 A 은하에서 B 은하를 관측하면 적색편이 지금 충돌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멀어지면 충돌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가까워져야 되겠죠? 그러므로 서로 가까웠으니까 무슨 편이가 보여야 돼요? 청색 편이가 나타났겠죠. 둘 다. A에서 B를 보든 B에서 A를 보든 서로 다가올 거니까. 그쵸? 그 다음 니은 A와 B 두 은하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별들이 탄생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죠? 별의 충돌은 거의 없고 성간물질들의 밀도가 커져서 별들이 많이 탄생한다.
디귿에 A은하와 B은하 사이에는 우주가 팽창할 때 작용하는 청력보다 인력이 더 크게 작용한다. 그러니까 서로 만나지 않았을까, 여러분? 청력이 더 크게 작용했다면 만나지 못했겠죠. 그죠? 너무 가까워서 중력이 더 크게 작용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26번입니다. 표는 지구에서 볼 때 정반대 방향에 있는 가상의 외부은하 A와 B를 관측하여 알아낸 어떤 원소의 흡수선 파장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 중 하나는 우리 은하와 충돌할 것으로 예측된다. 자, 여러분, 이 위에서 주어진 말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쭉 주어진 말들 가지고 해석해서 그들의 위치 관계를 그림으로 대략 그려보면 이런 거 아닙니까? 지구가 있는데요. 우리 은하가 있는데요. 여기 우리 은하. 우리 은하가 있고요. 얘네들이 어떻게 보였답니까? 정반대 방향. 자, 일직선상에 있어요. 이게 정반대라는 뜻은 일직선상에 있는 거죠. 하나는 A고 하나는 B인데 하나는 충돌할 거니까 하나는 다가와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는 제가 뭘 봐야 돼? 누가 적색편이고 청색편인지를 확인하셔야겠죠. 우리 은하와 지금 우리 은하와 충돌할 거는 뭐가 나타나? 얘는 청색편이가 나타나야 돼. 파장이 어때? 짧아져야지. 근데 원래 지금 뒤에 단 보면 광속이 주어져 있고 원래 흡수선의 파장, 원래 흡수선 그러니까 람다 제로가 600이래요. 600. 근데 A는 594로 파장이 짧아졌잖아요. 그러니까 A가 우리한테 다가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A를 그렸다? 그러면 A는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정반대쪽에 B가 있겠지? B는 우리로부터 어때? 멀어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이런 상황이에요. A는 우리 은하와 충돌할 수 있겠냐? 물었어요. 그렇죠. 청색편 다가오니까 충돌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죠? 다가오면 언젠가는 충돌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B의 후퇴 속도를 물었잖아. 자, 후퇴 속도 공식에다 그대로 넣어보시면 되죠. 후퇴 속도 V는 어떻게 되더라? 람다 제로분의 람다 마이너스 람다 제로 곱하기 C가 되는 거죠. 그대로 넣을게요. 람다 제로가 얼마죠? 600. 자, B는 612였으니까 612에서 600 빼니까 12가 되죠? 12. 12 곱하기 얼마? 광속 3 곱하기 10의 5제곱 킬로미터 퍼 세크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어때요? 6천이 나와요, 여러분. 그죠? 6천이 나오죠? 공식에 집어넣은 거 뭐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 계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디귿 B에서 A를 관측하면 지금 보세요. 선생님이 화살표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화살표 길이로 우리가 봤을 때 B가 멀어진다며요. 그리고 게다가 파장 변화가 600에서 얼마가 됐어? 612가 돼서 여기는 델타 람다 값이 지금 B를 보시면 자 이렇게 약간 적색 편이량은 그냥 편이량을 다 적어볼게요. 지금 B는 600분의 얼마? 612에서 600을 빼니까 12가 나온 거죠. B는. A는 어떻게 돼요? 여기다 이제 광속 C를 곱하시면 돼요. A는 어떻게 되냐면 600에서 600분의 얼마? 594에서 600을 빼는 거예요. 그럼 얼마니? 마이너스 6 곱하기 C가 되죠. 자, 여기서의 마이너스는 음수의 개념이 아니라 뭐죠? 방향이 반대인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멀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B에서 A를 관측하면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 어때요? 맞는 말이 되겠죠. 서로 반대 방향. 자, 우주의 중심. 아이고, 여러분. 우주의 중심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 무조건 어때? 틀린 거죠. 우주의 중심은 있다, 없다? 없다. 우주의 중심은 없고 우주는 뭘 하고 있다? 팽창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그죠? 27번입니다. 표는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가상의 외부 은하 A, B의 거리와 후퇴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뭘 생각하셔야 되죠? 허블 법칙 그냥 생각하는 거죠. 거리, 후퇴 속도, 서로 비례관계야.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A하고 B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1, 2, 3 여기 거리가 있다. 그러면 2에 해당하는 거에 여기가 A야. 그지? 3에 해당하는 게 B야. 근데 3에 해당하는 거의 속도가 얼마야? 204야. 그러면 2에 해당하는 속도는 얼마니? 뭐 이렇게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리랑 후퇴 속도가 그냥 비례라는 것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에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 여러분, 허블 법칙 V는 HR에서 우주의 크기를 구하고 싶으면 어떡하지? 우주 저 끝에 가면 그 끝에 속도가 뭐가 될 거다? 광속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할 때의 거리였잖아. 그래서 우주의 크기는 어떻게 구해? 우주 크기 R은 H분의
C가 되는 거였잖아요. 그지? 그러면 여기서 H 값을 먼저 구하셔야 되네요. H 값을 먼저 구하시면 자, 허블 상수 값이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 돼? 3분의 204를 구하시면 돼요. 3분의 204. 그럼 얼마죠? 68 나오잖아. 3분의 68. 그러니까 68분의 C가 어때? 맞는 표현이 되는 거죠. 맞는 표현. 되죠? 허블 상수 어떻게 구했다? 3 메가파섹분의 어떻게 204 킬로미터 퍼 세크 요거 계산하신 거잖아. 그럼 얼마 나온다? 68 킬로미터 퍼 세크 퍼 메가파섹이 나오게 된 거야. 그지? 그 다음에 니은 A의 후퇴 속도는 B의 3분의 2겠냐? 우리 은하에서 바라봤을 때, 그지? 3분의, 지금, 거리가 3분의 2에 가 있잖아. 그럼 후퇴 속도도 어떻게? 3분의 2에 가 있어야겠지. 그죠?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A와 B 및 우리 은하는 일직선상에 위치하냐? 일직선상에 위치해야 지금 거리비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구부러져 있으면 거리랑 후퇴 속도가 같지가 않은 거, 직선거리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일직선상에 위치해야지만 요런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게 일직선상에 있어야 우리 은하, 자, 보세요. 선생님 잠깐 지우고 다시요. 일직선상에 있어야 여기에 우리 은하가 있고, 그 다음에 1, 2, 3으로 나눠서 2의 위치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어야 거리의 B가 2대 3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후퇴 속도가 그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일직선상이 아니야. 뭐, 예를 들면, 우리 은하를 여기다 갖다 놓고, A가 2, 여기가 A야. 이만큼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3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B가 있어. 이렇게 한다 그러면, 서로 바라본 후퇴 속도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 그지? 요거는 둘 사이 거리를 요거를 비례해서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일직선상에 위치한다고 얘기하지만 요 말이 되는 거죠. 그죠? 요런 후퇴 속도 값을 얘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 네. 자, 그다음에 28번. 그림은 서로 다른 A와 B 시기에 측정한 외부 은하의 거리에 따른 후퇴 속도를 나타냈대요. 서로 다른 시기에 측정했으니까 뭐 허블 상수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죠? 네. 달라질 수 있는 상황? 그러면 봅시다. 그러면 지금 X축이 뭐죠? 항상 그래프 볼 땐 X축, Y축부터 봐야 돼요. X축은 거리고요. Y축은 후퇴 속도니까 허블 상수를 그대로 쓰면 되네요. 허블 상수는 A가 더 크고 B가 작은 일정한 속도로 팽창을 하는데 A가 더 빠른 속도로 팽창을 하고 있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물었어. 허블 상수는 A 시기가 B 시기보다 크다. 그래프가 기울기가 크잖아요. 우주의 크기는 A 시기가 B 시기보다 작냐고 물어봤거든요. 우주의 크기는 A 시기가 B 시기. 여러분, 우주의 크기 자체가 어떻게 됐어요? 우주의 크기 아까 좀 전에 했잖아요. 우주의 크기는 H분의 C라며요. 그러면 이 값이 크려면 어때? H 값이 작아야 되잖아. 그래서 A 시기가 C 시기보다 작다. 맞는 말이죠? 우주의 팽창 속도는 이게 팽창 속도가 허블 상수잖아요. A 시기가 B 시기보다 작다가 어때? 틀린 말이 되죠. 허블 상수는 A가 더 크니까요. 네, 틀린 거죠? 네. 자, 29번. 그림 가와 나는 어느 우주론의 입장에서 각각 시간에 따른 우주의 총 질량과 온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 우주론은 빅뱅 우주론과 정상 중 하나래요. 근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시간에 따른 총 질량과 온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그럼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게 빅뱅 이론이야. 그럼 빅뱅 이론이라면 질량은 만약에 빅뱅 이론이라면 나를 질량으로 봐야지. 질량이나 그죠? 지금 질량과 온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나를 질량이 일정하다. 그러면 온도는 어떻게 해야 돼? 낮아져야 되는데 높아지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우주론일 거야. 정상우주론이면 가가 뭐라고 생각하면 돼? 가가 질량이야. 질량이 늘어나. 여기가 질량. 볼게요. 질량이고. 근데 얘는 밀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온도가 어때? 일정하다고 말했던 거였잖아요. 그러므로 얘는 누구라고? 정상우주론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기억에 정상우주론이다. 맞는 말. 그 다음에 A는 온도, B는 질량이다. 지금 틀렸죠? 우주의 밀도는 어떡하지? 일정해야지. 우주의 밀도는 일정하다고 하셔야죠. 우주의 밀도 증가하는 경우 있어요? 없었잖아요.
빅뱅 우주로는 우주의 밀도가 감소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네. 자, 30번으로 갑니다. 30번. 그림 가는 우주 배경 복사의 관측값과 2.7켈빈 흑체 복사 곡선을 나타낸 거고요. 나는 코비 망원경이 관측한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 분포를 나타낸 거라고 했어요. 옳은 거 고르라고 했거든요. 코비로 관측한 우주의 평균 온도는 약 2.7켈빈이냐? 그렇죠. 요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그림 가에서 보면 여기 써 있잖아요. 2.7켈빈 흑체 복사라고 돼 있잖아. 그지?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고요. 우주 초기 우주 배경 복사는 최대 에너지 파장이 A보다 짧았다. 그렇겠죠. 이게 갈수록 어떻게 파장이 점점 길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주 초기에는 짧았다가 지금은 좀 길어진 상태가 됐겠죠? 맞는 거고, 나에서 관측한 우주는 영역별로 온도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크게는 아니죠. 미세한 우주, 이거 미세한 온도 차이라고 하잖아요. 뭐 교과서마다 보면 막 10만 분의 1 정도의 미세한 온도 차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일단 영역별로 별 차이가 안 난다는 것은 물질이 고루 분포했다는 걸 얘기하고, 근데 미세한 온도 차이가 있다는 것은 그래도 밀도가 완전히 균일한 건 아니다. 밀도가 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이게 완벽하게 균일하다면 문제점이 뭐예요? 만유인력이 다 똑같이 작용해. 그럼 물질들이 뭉치질 못하겠지. 그러면 별이라든가 은하의 생성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세한 불균일이 있으니까 밀도가 좀 큰 쪽에서 그런 물질들이 뭉쳐서 별이나 은하를 만들었다. 뭐 이런 것도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디귿이 약간 애매하게 들릴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영역별로 온도 차이가 미세하게 나타난다. 미세하게. 이렇게 하시고 미세하게 나타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 영역별로 차이가 별로 안 난다는 골고루 분포를 한다. 그지? 골고루 분포를 한다. 그런데 미세한 차이가 있다는 건 골고루 분포하지만 그 사이에 미세하게 밀도 차이가 있다. 그래서 밀도가 크면 큰 곳에서 별이나 은하가 생성된다. 요렇게. 그지? 골고루 퍼졌지만 다소 뭉친 곳에서 물질들이 뭉쳐가지고 뭘 만들 수 있다. 요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다음은 31번. 표는 플랭크 망원경과 허블 망원경으로 관측한 우주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게 그 망원경이 뭘로 이런 거를 외우는 건 아니죠. 주어졌잖아요. 플랭크는 전파로 관찰을 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허블 망원경은 지금 뭘로? 가시광선 영역으로 관찰을 했대요. 근데 여기서 기본 상황은 우리가 파장이 짧은 것부터 긴 것까지 순서는 알고 계셔야 돼. 제일 짧은 게 누구였죠? 감마선, 그 다음에 X선, 그 다음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전파. 그지? 이쪽이 파장이 길다. 이쪽이 파장이 짧다.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전파가 어디 있어? 전파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가시광선은 여기 있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보면 빈의 변이 법칙, 람다 맥스 비례합니다. 온도분의 1. 그래서 온도가 좀 높으면 파장이 짧은 거가. 그래서 가시광선이 좀 온도가 높고 그 다음에 전파는 좀 온도가 낮은 곳에서 많이 나오겠구나. 막 이런 것들도 생각할 수가 있고요. 얘네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특징이냐면 파동의 특징인데 어떤 방해물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방해물이 있어. 그럼 이제 관측자가 여기서 관측을 하고 있는데 저기서부터 가시광선이 와요. 그럼 가시광선은 파장이 좀 짧죠. 그러면 따다다 자 가시광선이 다다다다 오다가 띵 부딪혀서 그냥 가. 그래서 우리한테 못 와요. 근데 전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자 이렇게 물체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관측을 하고 있어. 근데 전파는 파장이 길잖아. 눌 해서 훌렁 우리한테 넘어올 수가 있죠. 그럼 무슨 소리냐? 어떤 방해물을 만났을 때 자, 똑같은 곳에서 출발을 하더라도 지금 가시광선 같은 경우는 이런 방해물에 걸려서 못 온단 말이지. 빛이 멀리까지 못 가요. 근데 전파 같은 경우는 방해물이 있어도 방해물을 홀딱 넘어서 올 수 있으니까 중간중간 방해물이 있더라도 멀리서부터 빛이 우리까지 무사히 잘 도착을 할 수 있다. 다른 표현을 얘기하면 전파는 우리가 먼 곳까지 볼 수 있다. 먼 곳까지. 가시광선은 비교적 가까운 것만 볼 수 있다는 거죠. 가까운 곳. 먼 데서 오는 빛이 중간중간에 이런 방해물들이 많았을 거 아니야. 거기에 다 가려가지고 못 왔어. 그러니까 그나마 방해물들이 적은 가까운 곳에서 출발한 빛만 우리가 볼 수 있다. 요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억 볼게요. 우주 배경 복사 관측은 가가 나보다 적합하다. 그지? 저 멀리서 오는 것도 다 관찰을 해야 되는데 중간 잘려갖고 안 오면 힘들겠죠. 그죠? 그리고 게다가 온도가 되게 낮아요. 온도가 낮으면 가시광선보다는 전파를 주로 내보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아무래도
뭘로 생각을 하냐. 이게 좀 멀리서부터 와야 되고 뭐 이런 거 다 생각하시면 파장이 어떻게 한 거, 지금 전파 영역에서 지금 관찰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기억이 맞는 말이고요. 가는 나보다 먼 거리의 우주, 지금 선생님이 니은을 설명하려고 미리 이런 내용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가는 나보다 먼 거리의 우주 모습을 관측한 거다. 맞는 거죠. 전파가 더 먼 거, 지금 먼 곳에서 온 것을 볼 수 있다고 설명을 했죠? 네. 그 다음에 가는 나보다 나이가 더 적은 시기. 여러분, 이거는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잖아. 안드로메다 은하가 250만 광년 떨어져 있는데, 오늘 밤에 안드로메다 은하를 보면 언제적 모습이다? 250만 년 전 모습이다. 그러니까 250만 년 전에 출발한 빛이 오늘 밤 4개로 온 거라 그랬어. 그러면 500만 광년 떨어져 있는 거야. 그 어떤 천체를 봤어. 그럼 어떤 모습이지? 500만 년 전 모습이죠. 즉, 더 멀리에 있는 천체를 관측할수록 더 과거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가는 나보다 더 먼 거지. 더 먼 거니까 더 과거의 모습이지. 그래서 나이가 더 적은 시기의 우주 모습을 관측한 거다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아마 기억과 디귿은 알고 있는 배운 내용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니은을 이해하려면 선생님이 처음 말했던 그치? 요 부분을 파장에 따라서 빛이 어떤 성질을 갖는지를 한번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자, 뭐라고 했어? 파장이 짧으면 방해물에 막혀서 멀리 못 간다. 파장이 길면 일명 회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방해물이 있더라도 그 뒤로 훌렁 넘어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먼 곳까지 진행을 할 수 있다는 빛의 특징을 알아두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32번이에요. 그림은 빅뱅 우주론의 모형이래요. 자, 이거는 여러분 점들은 커져요, 안 커져요? 안 커졌죠. 근데 이제 부피만 커진 이런 모습이에요. 이에 대해서 옳은 걸 고르라고 했고요. B로부터 A와 C까지 거리는 각각 같대요. 빅뱅 우주론은 허블 법칙을 기본으로 해서 나온 모형이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거리랑 후퇴 속도가 서로 비례 관계인 거를 기본으로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거리가 똑같다고 했으니까 A에서 관측한 후퇴 속도는 C가 B의 약 2배다. 지금 문제 뭐라고 그랬죠? 처음에? 자, B에서 봤을 때 이렇게 양쪽의 거리가 서로 어때? 똑같다며요. 그러면 A에서 보시면 C가 B보다 2배만큼 더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후퇴 속도도 2배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입니다. 거리와 후퇴 속도가 비례 관계. 그 다음 이 우주론에 따르면 대폭발 이후 우주가 급격히 팽창한 시기가 있다. 여러분 지금 이거 많이 들어봤죠? 우주가 급격히 팽창한 시기가 있었다. 급팽창 이론인데 빅뱅 우주론은 어떤 거야? 빅뱅 우주론은 그냥 점에서 폭발해서 지금이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빅뱅 우주론이죠. 근데 급팽창 이론은 다른 이론이잖아요. 이게 아니라 빅뱅 이론을 설명하지 못했던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한 다른 이론이죠. 그래서 이건 빅뱅 이론은 아니죠. 급팽창한 거는 급팽창 우주론이죠. 그죠? 그 다음 이 우주론에 따르면 빛이 이동할 수 있는 시간보다 우주의 나이가 많다. 자, 요게 문제인 거예요. 자, 요거를 설명할게요, 선생님. 여러분들이 이게 질문 굉장히 많이 했어가지고 선생님 요거 좀 지우고 요 얘기를 설명할게요. 자, 요거 지우고요. 한번 잘 설명 들으세요. 뭐라고 했냐면 이 우주론에 따르면 빛이 이동할 수 있는 시간보다 우주의 나이가 많으냐라고 물었거든. 자, 이렇게 설명하죠. 현재 우주의 크기를 구했어요. 근데 이거를 얘기할 때는 일단 허블 법칙에 의해서 구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주의 크기가 현재 거 우주 크기가 이만하다. 그리고 허블 상수를 구했으니까 팽창 속도도 알죠. 그러면 등속으로 뭐 할 거야? 등속으로 이렇게 팽창해 왔겠지. 지금 요게 현재 모습이에요, 여러분. 현재 우주 크기고요. 이 우주 지평선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지금 허블 상수 그 우주 팽창 속도로 이제 과거로 가는 거죠. 이렇게 앞으로 팽창을 할 거고 과거로 가면 이론에 따르면 어디까지 과거에 가야 돼. 과거에 가는데 나이도 구했잖아. 138억이라는 나이도 구했잖아. 그래서 138억까지 갔어. 그랬더니 문제가 뭐야? 여기서 끝나는 거야. 138억까지 가는 거야, 여기서. 이게 무슨 소리지? 우주 공간을 다 둘러봤더니 내용물이 거의 비슷했잖아. 우주 배경 복사가 곳곳에 거의 비슷하게 왔고 물질의 분포도 거의 똑같고. 그러면 과거에 거의 굉장히 양쪽 끝이 굉장히 작은 부분에서 출발해서 지금이 돼야 된다는 거지.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생각한 건 이렇게까지 가야지. 가서 여기 요렇게 거의 한 점과 같은 요런 상태에서 팽창을 해서 지금의 모습이 돼야 된다 이거야. 그런데
허블 법칙에다 집어넣어서 허블 상수 구하고 우주의 나이를 계산했더니 138억이 어디에서 끝나는 거야? 자, 여기가 138억인 거야. 그럼 문제가 뭐야? 이건 어떻게 해? 요 시간을 해결할 수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등장한 게 뭐였어? 아예 무시하자. 여기에서 확 커졌어. 확 커져서 지금의 우주가 됐어. 라고 주장하는 게 그게 뭐였어? 그게 지금의 이런 상태가 됐어. 주장한 게 그게 급팽창 이론이잖아. 지금의, 그지? 여기서 갑자기 확 커져서 급팽창 이론이었잖아. 그러면 뭐냐면 이 우주론에 따르면 빛이 이동할 수 있는 시간보다 우주의 나이가 어떻게? 빛이 이동할 수 있는 시간보다 우주의 나이가 적게 측정된 거잖아. 그죠? 빛이 이동할 수 있는 것보다 우주의 나이가 적게 측정된 거야. 그래서 설명을 못했던 거지. 그 빛이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이 얘들아. 빛이 이동할 시간이 다시요. 빛이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이 여기부터 여기였다면 그러면 문제가 될 게 없었어. 그지? 왜냐면 빅뱅 이론 자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된 거라고 설명을 한 거니까. 근데 허블 상수 갖고 나이를 구하니까 138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나이가 측정이 안 됐다는 거지. 그래서 빛이 이 빅뱅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 우주의 나이보다 너무 나이가 적게 측정이 됐어. 그래서 그 갭을 해결하기 위해서 갑자기 커졌다고 얘기하는 게 급팽창 이론이야. 요렇게 되는 거죠. 차근히 다시 한번 빅뱅 이론에서 생각하는 그 우주의 나이는 얼만큼이라고? 이만큼이라고. 근데 허블로 측정한 우주의 나이가 그거보다 어떻게 됐어? 적게 측정됐어. 이렇게 된 거야. 나이가 많다가 아니라 적게 측정됐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급팽창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33번이요. 그림은 어떤 우주론에서 시간에 따른 우주의 크기. 여기 여러분 여기 A가 뭐죠? 이거? A 급팽창이잖아요. 이렇게 급팽창.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등속팽창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주 생성 초기에 우주가 크기가 급격하게 증가했던 시기가 있었다. 급팽창 이론이니까. A 시기를 얘기하는 거잖아. A 시기 맞죠? 우주의 밀도는 A 시기가 B 시기보다 작았다? 무슨 소리예요. 빅뱅 우주론 자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뭐 하는 거야? 우주의 밀도가 점점 작아져야죠? 그래서 A가 B보다는 커야 되는 거죠. 그죠? 다음, 우주의 팽창 속도는 A시가 B시기보다 컸다. 급팽창이 더 큰 거잖아. 등속보다는 급팽창이 더 큰 거지?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을 골라주면 되겠네. 34번. 그림은 빅뱅 이후 현재에 이르는 동안 우주가 팽창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걸 고르시오. 이거는 이제 진짜 우주 표준 모형이었잖아요. 빅뱅하고 자 A 때가 뭐죠? 이때가 급팽창이고 팽창. 그 다음에 이제 C가 하니까 뭐야? 이걸 가속팽창하는 가속팽창. B까지는 거의 등속이죠? 등속이고 C에서는 가속팽창하는 그런 우주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옳은 거 찾으라고 했어요. 자, A 시기의 우주는 암흑 에너지 영향보다 물질의 영향을 받았다. 여러분, 암흑 에너지는 주로 어떤 데 영향을 주죠? 암흑 에너지는 팽창. 물질은 질량이 있으니까 얘는 수축에 영향을 주겠지. 근데 A 시기는 뭐의 크기가 더 컸어? 팽창의 속도가 훨씬 큰 거 아니야? 팽창이 그러니까 급팽창한 거잖아. 그러므로 뭐의 영향이 더 커야 되겠어요? 에너지의 영향이 훨씬 커야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에요. 자, 서로 다른 두 은하가 멀어지는 속도는 그럼 두 은하가 멀어지는 속도 이게 뭔데요? 이게 우주 팽창 속도잖아요. 우주 팽창 속도. B 시기가 C 시기보다 컸다. 여러분 등속과 가속이면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게 더 큰 거 아니에요? C 시기가 더 커야 되는 거죠. 틀린 말. 그죠? C 시기가 더 커야 되죠? 다음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은 B 시기가 C 시기보다 짧았냐? 최근으로 올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파장이 점점 길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B 시기가 C 시기보다 짧았다. 맞는 말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우주 배경 복사는 점점 어때? 길어져야 되는 파장이 길어져야 되는 거.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니까. 그죠? 네, 그래서 기억 디귿으로. 자, 35번입니다. 그림은 우리 은하의 실제 관측한 회전 속도와 보통 물질만을 고려. 지금 뭐라고? 보통 물질만을 고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한 거죠. 실제 관측한 회전 속도하고 보통 물질만을
그다음 보통 물질만을 고려한 거. 그치? 보통 물질만을 고려해서 측정한 회전 속도. 우리가 눈으로 본 게 뭐죠? 보통 물질이죠. 그래서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우리 은하 모습 어떻게 생겼더라? 옆모습이 자, 이렇게 생겼어요, 얘들. 이렇게. 보통 물질이 이렇게 분포한다는 얘기는 질량이 가운데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밖으로 갈수록 어때? 속도가 느리다고 생각했었어. 그러므로 B가 뭐야? 이게 보통 물질만 본 거야. 근데 실제로 관측했더니 어땠어? 실제로 관측했더니 바깥에가 빨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어? 뭔지 모르지만 이 바깥에 뭐가 있다. 질량을 갖는 뭐가 있겠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자? 암흑 물질이라고 하자. 뭐 이렇게 된 내용이죠. 그래서 기억부터 A는 실제 관측한 회전 속도다. 맞는 말. 우리 은하의 질량은 전자기파로 관측된 물질. 여러분, 전자기파로 관측된 물질. 이게 뭐예요? 보통 물질이잖아요. 보통 물질. 보통 물질의 총 질량보다 훨씬 크다. 그렇지. 모르는 암흑 물질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맞는 말이죠. 디귿, 암흑 물질의 회전 속도에 미치는 영향은 암흑 물질이 회전 속도에 미치는 영향. 지금 이건 보통 물질만 생각한 거라며요. 그죠? 그래서 기억보다 니은 영역이 크다. 기억은 거의 비슷하잖아. 기억은 둘 다 비슷하죠? 그러니까 니은의 영향을 더 많이 준 거지. 기억보다 니은의 영향이 크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 자, 36번. 그림은 빅뱅 이후 현재까지 우주의 팽창 속도를 추정해서 나타낸 것이다. 옳은 거 찾으랬어요? 우주의 크기는 A 시기에 가장 작았다. 여러분, 우주는 계속 팽창한 거 아니에요? 지금 뭐라고? 빅뱅이 우주의 팽창 속도, 이건 팽창 속도지 우주의 크기가 아니죠. Y축이 크기가 아니라 속도예요. 팽창하는 속도가 느렸던 거지. 속도가 느렸던 거지 우주의 크기가. 그치만 지금 여기가 0이고 다 플러스잖아요. 팽창은 했던 거잖아. 그럼 크기는 커지는데 커지는 정도가 작아진 거지. 그치? 그래서 A식이 가장 작은 게 아니라 처음에 빅뱅 때 제일 작아야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틀린 말. 우주의 온도는 A식이 이전에 낮아지다가 이후에 높아요. 거꾸로죠, 여러분. A식이 이전에 어땠어? 사실 낮아지다가 높아졌다. 여러분, 우주의 온도는 항상 어떻게 돼야 돼, 여러분? 빅뱅 이후부터 계속해서 어떻게 된 거야? 빅뱅 이후 거의 계속해서 낮아져야죠. 뭐 낮아지 높아진 게 없죠. 그냥 쭉 높아진 적은 없어. 계속해서 빅뱅 이론에 의하면 계속 낮아져야 돼. 낮아져야 돼. 그죠? 틀린 말. 암흑 에너지가 우주 팽창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분 최근 가속 팽창 해야 되잖아. 지금 A시기 이전보다 이후에 더 컸냐? A시기 이전에는 감속 팽창하는 거 속도가 줄고 있죠. 팽창하려는 의지가 작다는 것은 에너지의 영향이 별로 없다는 거지. 근데 팽창 속도가 커졌다는 건 에너지의 영향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A시기 이후에 암흑 에너지 영향이 더 크다. 맞는 말이 되겠죠. 자, 37번. 요것도 질문을 많이 하는 문제죠, 여러분. 37번. 그림은 그러니까 은하들의 거리와 후퇴 속도 관계를 가속 팽창 우주 모형과 감속 팽창 우주 모형을 바탕으로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 그러니까 A, B 중에 누가 가속인지 감속인지를 생각해 줘야 될 거야. 요거의 문제는 뭐냐면 언제가 현재고 언제가 과거인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Y축이 거리죠. 이게 거리가 0이면 내 근처네요. 내 근처. 거리가 멀면 과거. 요 근처는 현재. 그러면 출발점이 어디부터 와야 돼?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떤 속도가 빨라졌는지 느려졌는지 해야잖아. 이걸 거꾸로 갈 수 있죠. 만약에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현재부터 출발했을 때랑 과거로부터 출발했을 때랑 답이 완전히 반대로 나오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과거부터 현재로 오는데 속도가 어떻게 됐는지를 봐야지. 후퇴 속도가 빨라졌는지 느려졌는지를 생각해줘야죠. 그죠?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그러면 이제 그 팽창 속도는 뭐냐면 거리하고 후퇴 속도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여러분? 그치? 우리 허블 법칙에서 말하는 그래프를 생각해주면 이게 되죠. 이쪽이 X축이 거리, Y축이 후퇴 속도였어. 그래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지? 허블 상수였죠. 그게 팽창 속도였잖아요. 우주 팽창 속도. 그러면 이 지금 주어진 37번 그래프에서는 그래프 기울기의 역수가 그죠? 역수가 기울기가 팽창 속도가 되는 거지. 맞아요? 기울기 역수. 다시 쉽게 말하면 지금 V 쪽으로 기울기가 후퇴 속도 쪽으로 이쪽으로 붙을수록 어떻다? 팽창 속도가 빠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A를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후퇴 속도가 이쪽에 있습니다. A를 보면 자, 과거에는 속도가 이랬죠. 접선 속도를 보는 거예요. 접선. 이러다가 그 다음번에 오죠. 그 다음번에 오죠. 그러면 기울기가 점점 어떡하죠? 후퇴 속도 쪽으로 붙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팽창 속도가 점점 어때? 지금 과거에서 지금으로 오면서 팽창 속도가 점점 어때? 빨라졌네. 그러므로 A를 뭐로? 가속 팽창이라고 생각하셔야죠. 속도가 점점 빨라졌으니까. 자, B가요. B는 과거에 접선이 이랬죠? 이랬다가 그 다음 요렇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 기울기가 어떡하죠? 이렇게 서요. 조금씩. 그러므로 후퇴 속도 쪽이 아니라 거리 쪽으로 가니까 허블 상수가 점점 작아졌죠. 그러니까 팽창 속도가 점점 줄어든 거죠. 그러므로 B는 감속 팽창. 여러분이 이해할 때 첫 번째가 뭐다? 자, 요 그래프에서 그 접선의 기울기가 후퇴 속도 쪽으로 붙어야 팽창 속도가 빠르다. 우리가 그 후퇴 속도 쪽으로 붙을수록 팽창 속도가 빠르다. 근데 시작을 어디부터 해야 된다? 과거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 먼 과거로부터 접선의 기울기가 후퇴 속도 쪽으로 붙는지 떨어지는지로 판단을 하시면 A가 가속 팽창, B가 감속 팽창이라는 걸 찾아내실 수가 있어요. 자, 이것만 찾으면 다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은하까지 거리가 기역일 때 은하의 적색 편의는 A보다 B에서 작게 나타난다. 아니, 거리가 멀어야 적색 편의가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거리가 멀어야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역일 때 후퇴 속도, 기역일 때 그냥 후퇴 속도 보세요. 누가 더 커요? B가 더 큰 거잖아요. 그러므로 적색 편의는 누가 더 커야 돼? B에서 더 크게 나타나야지. 틀린 거죠. 그 다음 니은 A에 따르면 가속 팽창에 따르면 시간이 지날수록 우주 팽창 속도는 대체로 감소한다가 아니라 가속 팽창 우주니까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 그지? 늘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 가속하고 감속 찾는 거 했잖아요. 그래서 대체로 증가한다. 틀린 거죠. 자, 일회용 초신성을 관측했어. 이거 뭐 하는 거지? 가속 팽창 우주를 관측한 거였으니까 A와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가 맞는 말이 되는 거지. 맞는 말. 그래프 해석 찬찬히 해보세요. 자, 38번입니다. 그림 가는 빅뱅 이후 현재 이루는 동안 우주가 팽창하는 모습을 우주 표준 모형으로 다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 나와 다는 기억 시기와 현재 우주를 구성하는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 3가지였죠. 보통 물질,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자, 그러면 현재 갖고 우리 볼게요. 제일 많은 C가 뭐였어? 이게 에너지, 암흑 에너지. 그 다음 B가 암흑 물질. 그 다음 A가 보통 물질이었잖아요. 기억 시기는 어때요? 지금 뭐가 없네요? 암흑 에너지가 거의 없죠. 그래서 B가 왜 암흑 에너지가 없다는 건 팽창 요소가 별로 없으니까 뭐 하는 거야? 감속 팽창하고 있을 때 모습이네요. 자, 그럼 38번 기억. A와 B는 물질이고 C는 암흑 에너지다. 맞는 말이죠. 그치? 지금 옆에다 표현했잖아요. 맞고. 그 다음에 기억 시기에 물질과 복사가 분리됐다. 지금 기억 시기가 38만 년 이때잖아요. 이때부터 어떡하지? 물질과 그 빛이 분리가 돼서 빛이 나오게 됐고 그 빛을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라고 했잖아요. 맞고. 기억 시기 이전에 우주가 급팽창하는 이유는 그때는 암흑 에너지가 아니었죠. 급팽창하는 거, 그지? 암흑 에너지는 요즘에 와서 가속 팽창 우주로 설명하는 거죠, 그쵸? 그죠? 지금 그래서 B 특히 더군다나 B가 뭔데? 암흑 물질이잖아요. 암흑 물질 같은 건 어떻게 하는 거지? 수축에 영향을 주는 거죠. 팽창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죠? 네, 그래서 틀린 말이죠. 자, 39번 그림 가 나는 그러니까 우주 미래 모형 기하학적 구조인데 이게 가가 뭐죠, 여러분? 가는 평탄 우주. 그죠? 가는 평탄 우주. 자, 다는 이렇게 말한정처럼 생긴 거. 이거 뭐야? 열린 우주잖아요. 열린 우주. 나에서 보시면 A가 열린이죠. A가 열린이고 B는 평탄 우주죠. 자, 가 구조는 B 모형에 해당되냐? 평탄이 B냐? 맞는 말이죠. 현재 우주 밀도는 현재 우주 밀도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여러분, 현재 우주 밀도는 어떤 상태? 가 우주가 나 우주보다 크냐고 지금 물었거든요. 우주 밀도. 여러분, 우주 밀도를 얘기했을 때,
이 여기서 한번 생각해. 평탄 우주는 어땠죠? 우주 밀도랑 임계 밀도가 같은 거고요. 그지? 그 다음에 열린 우주는 어땠죠? 우주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더 큰 경우에 해당되죠?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우주의 밀도를 보면 가 우주가 나 우주보다 크다. 가는 임계 밀도와 같고, 그지? 지금 이렇게 된 거고. 지금, 여기서 선생님이 본 거고. 그래서 가는 평탄 우주니까 우주 밀도와 임계 밀도가 어떻게 한 거지? 같은 거. 선생님이 조금 A, B랑 약간. 그 다음에 나는 열린 우주라서 우주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어때? 작은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 우주가 나 우주보다 크다가 맞는 말이 되죠. 우주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얘는 같은데 얘는 작으니까. 그치? 그 다음에 딕은 가와 나의 우주는 모두 계속 팽창할 것이다. 네. 이거 계속 팽창하는데 0에 수렴하는 거지. 0은 팽창을 멈추진 않은 거죠. 팽창을 하는데 0에 수렴하는 정도가 평탄 우주가 좀 더 0에 빨리 수렴하고 열린 우주는 0에 좀 천천히 수렴하게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둘 다 계속해서 팽창을 하는 거예요.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을 다 맞다고 보셔야 되죠. 40번이에요. 그림은 서로 다른 속도로 팽창하는 우주 모형 A부터 C를 나타낸 거라고 했거든요. A부터 C. 지금 A가 뭐지? 이거 가속 팽창 우주죠, 여러분. 여기다가 그냥 보시면 A는 가속 팽창. 뭘로 알 수 있어? Y축의 우주의 크기잖아요. 일정했을 때가 등속이잖아, 그지? 그래서 가는 가속 팽창이고 B는 아시잖아, 열린 우주. 그다음 C는 닫힌 우주가 아니 미안해. 평탄 우주 이렇게 되겠죠. 현재 우주의 팽창 속도는 모두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기울기가 우주 팽창 속도잖아요. 근데 접선의 기울기가 다 똑같잖아. 그래서 같아요. 그 다음에 B 열린 우주는 자 여러분 열린 우주 말 한 장은 어떡하죠? 양이 아니라 음의 비율이죠. 음의 공률. 닫힌 우주가 양의 공률이죠. 우주의 나이는 우주의 나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시작부터 여기까지가 우주의 나이 아니에요? A 가장 기네요. 그죠? B는 이게 우주의 나이고 C는 우주의 나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가장 작다가 아니라 A가 가장 크다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단어 문제를 우리 같이 다 풀어봤네요. 여러분 계속 힘내시고 만나는 그날까지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